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는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서 압류는 무섭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나온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경매란 거는 서류에서 100%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잘 파악해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줄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매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경매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조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최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입신고일자는 2013년에 전입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늦게 했습니다.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할 때 여러가지 봐야 될 서류들이 있지만 등기부등본도 받겠지만 이 물건에서 보는 압류, 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이때 당시에는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입신고는 빠른데 이렇게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 당시에 국세지방세를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단순하게 본다면 최선소인 설정일자 근저당이 2015년 3월 13일이고 확정일자는 2015년 2월 4일입니다. 자, 이 두 날짜를 비교한다면 확정일자가 빠르죠. 그러므로 배당 순서는 근저당보다 세입자 1.855억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감정가가 3억 2,600만 원이고 2억 6천에 낙찰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억이 시작하는 물건에 1.85억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가장 먼저 배당이 받죠. 물론 당해세나 경매비용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1.85억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봤더니 압류가 들어있는데요. 자, 압류 법인납세가에서 2016년 11월 2일 날짜로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16년 11월 2일 압류라는 것은 언제 세금을 밀렸기 때문에 이날 날짜가 압류가 됐을까요? 압류의 배당기일은 법정기일로 배당을 합니다. 2016년 11월이라면 당연히 법정기일은 그 전일 것입니다. 그 전일 중에 언제일까요? 2016년일 수도 있고요, 2015년일 수도 있고, 2014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일 수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정기일을 좀 경매로 나온 경우에 알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아직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인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세입자에는 전입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2015년 2월 4일 기준으로 하고요. 압류는 2016년 11월 2일이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차이를 봐보면 약 1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약에 법정기일이 2015년 2월 4일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일보다 빠르다면 얘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1억 8,500이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배당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법인납세가가 1억이었다. 그러면 이 금액, 이 1억이라고 한다면 합친다면 2억 8,500 이것저것 합치면 약 2억 9천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법인납세가의 금액과 법정기일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다른 암들도 있긴 한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납세가죠. 다른 금액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납세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과연 이 법인납세가의 금액이 크고 낚시할자 인수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확률이라는 게 별로 무의미합니다. 1%라고 하더라도 그 1%가 저한테 걸리면 인수상이 크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입찰하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입찰하고 낙찰받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때 문제가 생긴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경매가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 물건을 꼭 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최 씨를 꼭 만나보거나 여기에 이 물건들의 이런 가압류권자들을 많이 있거든요. 최 씨가 되든 가압류권자가 되든 누구 한 명을 설득을 해서 최 씨가 가장 낫겠죠. 설득을 해서 서류 열람을 어떻게 좀 같이 좀 해볼 수 있다면 거기에 이 압류의 법정기일이 다 기입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를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입찰을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입찰하고 나면 저는 폐찰이 되겠지만 남들이 안 보이는 정보들이니까요. 폐찰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확인한 후에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